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논리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금융 세력 음모론, 결과 원인 결과라는 그런 인과관계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생각들을 좀 글로 표현해 보면은 일반론으로서 시중은행은 이자 부채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글로벌 금융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부채를 지게 만드는 전략 전술을 행할 수 있다는 가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ESG가 꽤 유행했었는데 상당히 강제적으로 될 것 같다가 요즘엔 글로벌 금융 세력이 사실 요구했던 건데 그게 이제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의 시중은행, 기업은행 빼고 이미 글로벌 금융 세력이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지분율이 60%, 70% 정도나 되니까 따라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한중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다만 그들이 한반도의 경우에는 전쟁 억제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은 대만 유사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 쪽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제가 좀 논리 연습을 해봤어요. 만약에 GDP를 넘는 가계, 정부, 금융부채 증가, 요거 전체 가계, 정부 또 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해서 국내 금융자본이겠죠. 이거를 매크로 레버리지율이라고도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로 배웠습니다. 증가한다면 그러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 이자 수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지속적 이자 수익을 확보해야 되냐? 그러면은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주로 달러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은 어쨌든 인플레에 의한 미국의 비율을 들어서 얘기한다면 인플레에 의한 화폐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좀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네들 결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자본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금융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자 수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인 가정인데 지속적 이자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원인 가정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 중에 양쪽에 다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승자가 정부 부채를 해소하는 전쟁을 유도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에 그게 증명이 됐다는 거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논리적으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를 또 연습하는 과제가 북한과 한국이 통일을 시도하는 것조차 귀찮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맥스 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라고 2022년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버리자.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분리된 두 나라를 받아들이자. 이런 거를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고 임 대표의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이 발언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애들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끝났지만 평화조약은 아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휴전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휴전은 북한과 유엔군의 휴전협정이지 한국과의 휴전협정은 아니고 우리 남한은 계속 전쟁 중인 건 맞습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치학자 김인하는 통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사명의 중심이었다. 한국의 영토가 현재 북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항상 공식적인 견해였다. 우리나라는 이 북한까지 포함한 거로 헌법에 그 국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9세에서 29세 사이 2030 세대네요. 한국인의 비율은 2018년 54%에서 지난해 28%로 감소했다. 이러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통일 이런 생각 안 하고 지금 자기네들 살기도 급급하다. 지금 그런 상황은 객관적인 사실이긴 합니다. 김인하는 그러면 질문을 당한 것 같습니다. IT와 같이 깽단이 통치하는 실패한 국가 옆에 살고 싶으신가요? 비유가 좀 험악하긴 합니다만 아니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궁극적으로 민주화하고 북한과 통일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정치학자 김 씨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통일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북한에 의한 통일은 그건 싫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 LA 타임즈 맥스킴이면은 우리 한국계 기자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갈등 구조도 대립 구조도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 여기 있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건데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왜냐하면이라고 또 이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편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는 반드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임종석이가 표현한 객관적 현실, 객관적 현실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must가.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로 읽어봐도 나는 이 C와 D'이 억지 춘향으로 들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통일과 반통일 세력 간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고 임종석이는 북한 김정은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등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주입책은 무엇인가?
제가 주입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큰돈 들이지 않고 백신과 같이 주사요법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큰 돈을 들여서 흡수통일을 한다든지, 흡수통일은 아주 매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일의 예와 같이 쉽지 않은 길이고, 그래서 BD의 그 비코즈를 한번 한 예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통일국가였을 때 중국을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때 그 고구려가 물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그 고구려가 망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당나라가 중국이냐 하면은 사실은 당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신장 위구르 선비족들이 한 거고, 신라하고 문화가 거의 유사하다고 그러죠. 결국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한 건 있습니다만은, 고려라든지 나중에 신라가 그래서 또 오랫동안 신라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우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었죠. 그리고 고려 때도 몽골의 침입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부마국으로 그렇게 해서 외교 관객인 나라가 됐었죠. 이런 역사를 증명하듯이 그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대항력이 좀 가능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D because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대형 따거로 모셔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4대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이 같은 애는 사실상 4대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 이유, 원인들은 궁색하기 짝이 없고, 친중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의 논리일 뿐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 D' 통일하지 말자는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구조도는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없어요. 한쪽이 어떤 거로 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누구 하나는 제거돼야 됩니다. 저는 D'이 제거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북극이 가르치는 미래 패권 다툼, 온난화의 최전선. 자, 북극 얘기가 나왔어요. 시사통신이 10월 1일자 했는데, 북극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얼음에 잠긴 바다, 북극곰, 잠잘 수 있는 자원, 북위 66도 33분, 이북의 북극권에서는 지구 평균의 4배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된다. 자원쟁탈 경쟁이 막을 올리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의 최전선도 되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일본의 폭염이나 호우, 폭설이라고 하는 이상기온을 가져오는 것이 알려져 왔다. 한편 해빙 감소의 수반에 신항로나 해저 광통신 케이블, 자원개발 등 일본의 혜택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싹트고 있다. 그래서 북극을 알면 지구의 미래가 보인다. 지지통신은 8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간 해양지구 연구선 미라이의 북극 항해 동승에 급격히 변동하는 북극해 현황을 취재한다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미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미래겠네요. 미래. 배 이름이 미래네요. 그런데 이 북극 희망의 바다, 공공재료, 중러, 군사동향 주시하는 가미카와 외무상, 요게 일본 정부는 미러 등 북극권에 8개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포럼 북극 평의회에 옵서버 참여해 과학기술적 측면 등에서 북극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외교장관 취임부터 북극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가미가와 외상이다. 우리는 그 북극 평의회라는데 못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이 북극점이라는 게 있고 미국은 알래스카, 그다음에 캐나다가 접해 있죠. 그린란드가 그 북극권에 들어가 있고 이 핀란드도 들어가 있고 뭐 러시아는 당연히 크게 걸쳐져 있죠. 여기 중국은 걸쳐져 있는 게 없어요. 일본도 걸쳐져 있는 건 없죠.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좀 제가 좀 쭉 좀 풀어봤습니다. 북극점은 불변이 아니다. 따라서 북극성도 불변이 아니다. 아까 66도 33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66.90도에서 1루 빼냐 전류 빼느냐 문제인데 66.6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득된 정보로는 북극점도 대략 26,000년 주기로 변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 운동 축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린 현재 문명이 대략 12,000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배웠다. 역사 시대의 시작은 아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홍수설화 이후 물이 빠지고부터이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도지도 좀 읽어봤어요. 이제 북극점은 다시 이동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CO2 때문에 기후변화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12,000년이 지나고 또 한 12,000이나 3,000 정도 지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닐까. 홍수 세대 때는 뭐 급격한 아마 그 온난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온난화가 왜 녹았겠느냐? 그게 인간이 그때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온난화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다른 지구 현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산업화 때문에 그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우리는 그 생물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면 산림이 더욱 울창해져야 맞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인간이 또 산림을 없앴다? 자관 나무를 안 베면 우리나라 녹화가 된 걸 보면 북한하고 비교해서 땔감으로 안 쓴다고 그런다면은 분명히 너무 짙어가지고 이제 그 산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야생 동물들이 많이 또 생기기도 했죠. 북극점의 이동은 또한 별자리의 이동이기도 하다. 처녀자리 시대에서 사자자리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종교의 발생을 보면은 처녀가 임신한 거 신화가 나오죠. 그럼 사자자리 시대로 옮겨간다면 나중에 어떤 신화를 인간들이 만들어낼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또 직녀성 마고 할머니는 지금부터 아직 12,000년이나 13,000년 후의 미래지만 우리네 전설과 설화는 마고 할머니 시대가 민간 신앙으로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마고가 직녀성 쪽인데 그 직녀성이 북극성이 될 때는 한 12,000년. 그 중간에는 아마 백조자리 쪽으로 또 북극성이 옮아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북극이 더 해빙이 되는 것은 북극점이 이동한다는 것은 한쪽에선 위도가 내려가는 것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올라가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움직이는 걸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근데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북극점이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23.5도 기울여진 것은 불변일 것이고요.
거기다 태양도 북박이별은 아니라고 하니까 태양도 은하계를 돈다고 합니다. 그게 억겁의 세월이긴 하겠지만은 뭔가 영향을 또 주겠죠. 어쨌든 기후온난화는 우리를 자꾸 북쪽으로 가라고 DNA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면은. 그래서 중국은 북극해와 육지와 연결된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 욕망을 드러내고 있죠. 한국은 그나마 동해로 연결고리가 있는데 국가의 힘이 세진다면은 그 북극해 연합회에 뭔가 우리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제 글은 분류와 상관관계의 한계까지만입니다. 논리적인 과학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비둘기파 이시바의 기대. 그래서 그 지지컴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10월 1일자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외무성이지만 우리나라 외무부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리고 이시바 씨를 우리나라 그 중앙일보에서는 비둘기파로 그 표현을 했고 또 그 일본 외무성 대변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후미오 정권과의 사이에서 한일 관계가 강화됐다고 평가한 뒤 새 정부와도 긴밀히 국내 우리 외무부네요. 긴밀히 의사소통의 안전보장과 경제 국제적인 과제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언급한 그런 이력 때문에 한국의 혁신계지는 진보라고 했는데 한겨레를 갖다 혁신계라고 또 얘기해 주고 있네요. 저도 그 뭐 한겨레를 혁신계라고 얘기는 좀 표현해 줘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서 호감을 또 한겨레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참고로 그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대만까지 포함한 건데 도시의 그 발전, 인구 이런 통계를 일본 뉴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수도는 그 일본 도쿄보다는 그 위도가 조금 올라가 있죠. 우리는 거의 38선 조금 유지, 이거 약간 밑이지만은 37도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8선은 거의 뭐 개성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지구 아까 온난화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는 일본도 여기 그 선대 여기가 어디 이게 후쿠시마 쪽인가 그쪽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어디에 그 북쪽에 그 제가 니카타인가 거기 그를 또 가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온난화 관계 때문에 이 수도를 북쪽으로 좀 옮겨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저께 국군의 날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JSF라고 일본에서 소개한 건데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바퀴만 그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 그 바퀴가 다 옮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움직이는데 참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2002년 공개 시의 현무 5호인데 이런 거로 비교를 자기가 해본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JSF라는 게 이제 무기에 대해서 저 전문 매거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좀 그 표현이 원자 폭탄을 대신할 수 있는 막강한 거다 그런 것보다는 1단식 SRBM 단거리 탄 중거리까지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셈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의 그 평양까지는 뭐 충분히 가서 벙커를 뚫어
거 그런 정도는 인정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북한도 중국도 이런 차량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은 차량 자체가 좀 무지막지 크긴 크네요. 8톤이 되니까 그게 올라가서 요 밑에 부분은 그 로켓 추진 엔진이고 요 중간쯤이 다 이 포탄이 장착된 그런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권 사흘 걸린 전기차 한국서도 댓글 공작 포착. 강호찬 에포크 타임즈라고 그 안중 그 매체죠. 국내 대학 연구팀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댓글 분석, 중국 기술 기업 주체 올리고 한국 기업이나 중국 비판 매체 폄훼, 이개그룹 점조직 조직적 움직임, 미 대선 여론 공작과 동일 전술 이러는 거로 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또 에포크 타임즈에서 미국 내에서의 그 중국 댓글 공작 그 뉴스를 또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차 누가 타냐 댓글 줄줄이 중국 댓글 10월 그러니까 어저께 이런 것도 소개를 했죠. 제 그 방송에도 뭐 댓글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반대 댓글이 나올 때 지금 기억으로 하나 그냥 저 지워버렸어요. 그냥 안 놔둡니다. 그냥 조선일보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댓글 익명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장관 뭐라고 짓거렸는지 무슨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끝까지 그 내용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 오시면 저는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제가 그 권한이 있으니까 뭐 걔네들 댓글에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낭비인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중국 댓글 부대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의 이 좌파 댓글 부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중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댓글이기 때문에 저도 정중하게 다른 의견을 존중을 할 것입니다. 이개그룹 점조직 형태 미국 대선 여론공작 조사 때도 드러난 중국의 전술. 한 그룹은 닉네임 첸양, 첸웨이, 치가 이끌었고 다른 그룹은 닉네임 쉬프, 세울 브리즈 등이 맡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 경제는 그동안 3대 축이었던 수출, 내수, 부동산 개발 등 모두 침체에 빠져 있어가지고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공급을 줄이긴 어렵다. 당장 공장문을 닫으면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는 정권의 위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리, 테무, 쉬인 이런 데처럼 과잉 생산당 물품을 해외에 지금 우리나라도 저가 판매에 경제에 지탱하고 정권 안정에 기여할 인물을 지금 댓글 부대가 5마5단인가 그렇죠. 중국 애들 공산당 애들의 머리 돌아가는 게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석에는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책임감과 긴박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은 중국의 현 공기업이 개최한 우마오당 설명에 사이버 선전요원을 양성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웨이보에서 캡처한 것 같습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원래 공산주의 좌파 애들이 외쳤던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거가 공정한 게 아니죠. 얘네들 스스로가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뭐 싸다고 사봐야 그 또 우리 언론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린이한테 위험한
오염물질이 묻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죠. 비즈니스 비법, 도요토미 정권이 일대 망한 이유로 생각하는 오래가는 조직에 필요한 것이란 이렇게 아리테 게이타라는 사람이 사라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낙타 그림이 있어요. 오다와라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한 히데요시는 이후 조선으로 출병, 왜 조선 출병에 나섰는지는 이유는 현재 분명하지 않다. 히데요시는 부하에 대한 이해의 조정과 그 인품으로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 조선 출병 유력설에는 부하에게 줄 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있다. 이 설이 맞다면 조선 출병이 실패로 끝났을 때 도요토미 가문과 가신을 연결하는 것 중 하나가 상실된 것이다. 큰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사냥을 해서 먹어라. 도요토미 가문이 일대에 망한 이유 원인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물질적인 이해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 붕괴되었다. 카리스마 있는 총수의 죽음으로 부하들이 일제히 떠나갔다. 이거를 현대기업에 대체해서 생각해보면 높은 급여나 충실한 복리후생을 설정하고 그렇게 조직이 간다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인간관계로 맺은 카리스마 있는 총수가 죽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누구와 하고 있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총수나 리더의 인간성이 그들이 그 조직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내고 있어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은 저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퀄리티 시스템, QMS라는 거, 뭐 환경을 갖다 붙이든 안전을 갖다 붙이든 뭘 하든지 간에 기본 시스템을 제가 아이소 또 그 심사원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은 이제 뭐 어떤 유럽 중심으로 아이소를 만들었지만은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은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중소기업청이 그런 거 지원하면 안 돼요. 자기 돈으로 해야 그 돈이 아까가 진짜 하는데 돈 주면 그냥 딴다는 식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우리나라 기업, 중소기업들까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미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아까 그 충분조건 논리로 뭐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원인이 높은 급여 총수인 인맥이 근본 원인이면은 일대에 망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도 뭔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은 비즈니스 기법이란 전개에서 좌측과 같이 나는 이 풀을 채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도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상관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관계의 논리는 이렇게 인과관계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쇼군은 힘에 의한 정권 변경이지 천황제와 같이 혈연 승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수가 죽이면 일대에 망한다는 원인 가정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에 비유한다는 것은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재벌 승계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높은 급여와 인맥이 결코 총수가 죽으면서 사라진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결론 부분은 동일하긴 합니다. 조직은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경영되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논리를 상관관계로 풀어가면은 반대 증거가 나오면은 그건 바로 무효화되기 때문에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논리 연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치 사회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먼 대학 교수들이라고 인용까지 하면서 기자들도 그 보도를 내고 있는데 상관관계 전문가들의 논리 전개에 휘둘리지 않고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역량이 저는 필요한 시대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 가지고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안 보이는 세계를 생각하는 게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이라는 게 인과관계, 과학이라는 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안 보이는 그거를 원자폭탄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보이지만 실현되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탄소미사일, 하마스, 헤즈볼라 공격 응징, 180여 발, 4월에 200 규모였다. 지지통신 외신부인데 뭐 미국 언론에서도 있지만 워싱턴 시사로 인용을 했는데 잠깐 거의 대부분 90%는 요격을 했다는 거예요. 날라오는 미사일을. 그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를 경유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로 그렇게 쏴대는데 참 그 중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요즘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은 이슬람도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고 좀 친이스라엘적이죠. 이란은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또 요격에 참여했답니다. 잠깐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이런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서안지구 헤브론에서 이란에서 발사된 많은 로켓이 예루살렘 상공에 목격되고 있다. 이걸 요격해서 떨어뜨려야 그 피해를 안 당하는 거죠. 최은범 회장 백기사 하나증권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 김수정 브로토입니다. 지금 이 특수목적법인 제리코 파트너스, 제리코. 왜 제리코라고 이름을 비었을까? 근데 세 사람 명의로 최창구 영풍정밀 회장과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그리고 현재의 최은봉 고려아연 회장은 각각 지분 33.33%씩 출자한 이거에 의해 가지고 먼저 영풍정밀을 대항 매수를 지금 했다. 하나증권이 900억을 대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기사로 영풍의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이 됐다. 최은범 측 대항 공개 매수 베일 받는다. 좀 장애가 없어졌으니까 이 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어쨌든 고려인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자사주를 공개 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가능성을 또 열어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지 선정 자기지수 주식 취득 소각 의결 예정 정길종 일간 스포츠에서도 취급을 했네요. 이 사진은 어떤 회의 사진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리아 징크라고 그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어디예요? 했냐?
그 다음에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뭐 국제회의에서의 그 발언하는 그런 사진을 그 일간 스포츠에서 어디서 잘 구한 모양이네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고려아연은 대항공개 매수와 더불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경영권 보호카드를 주게 됐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향후 지분 교환이나 처분 등 방식으로 우호 지분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여 적대적 M&A 시도를 막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자기 자식 취득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 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거는 뭐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이런 거 안 하고 그렇게 좀 할 모양이죠. 어쨌든 지금 이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한테 약간 이롭게 지금 그 흐름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고려아연이 이기길 바랍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고려아연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회사를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계가 투명해요. 다른 건 몰라도 스루풋 회계 관점에서는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단지 올해 상반기에 약간 그 갭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좀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3분기 때 어떻게 나올지 좀 보고서 한번 메일을 보내볼까. 거기 뭐 아는 해서 아이소심사도 있기 때문에 좀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억지를 한다면은 뭐 자기네들도 조사해서 좀 회신해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분기 지금 9월 말 이제 끝났으니까 또 뭐 한 달이나 기다려서 11월 중순까지는 뭐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럴 때까지 기다려 볼 모양입니다. 송평인 칼럼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정신승리에 입각한 가짜 역사. 이 글을 읽어보고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건데 왜 뒷게 뒷북치는 논설일까? 일찍 할 수는 없었나? 그게 이제 뭐죠? 이번에 인기가 된 김문수 씨. 일제 당시 여권의 조선인 국적은 다 일본 아니라는 증거도 대한민국 국적도 없어. 거짓은 나라 안 잃었다는 정신승리에서 비롯된 야당 애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적과 국적 보유자 간 차별도 구별 못한 무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이 근거를 대려니까 좀 조사를 하려는 모양이었죠. 그런 것까지 해서 아니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 국적이냐 이런 얘기죠. 한국인인데 일본 국적으로 다 돼 있었죠. 저희 선친께서도 뭐 서울에 뭐 있다가 만주사변 때쯤에서 만주로 옮겨서 사셨는데 그때는 이제 홍보가 만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제 홍보를 하니까 거기 가서 좀 살다가 해방 후에 내려오셨지만은 외가 쪽은 안 내려온 집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그건 그렇고 법적 디주루 이거 맞나요? 제 발음이 사실적 그다음에 디펙토라고 그러는데 상태도 구별 못하는 치기를 드러내는 것일 뿐 삶이 법으로 환원되지 않듯이 역사는 법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갈하고 있습니다. 벌치기들이다 이거죠. 야당 아새끼 애들이 그렇게 좀 표현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큐셀 미 142메가와트 규모 태양 발전소 성공적 매각했다.
언론 요거 인용을 제가 빠뜨렸네요. 하나큐셀은 따로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솔루션이 다 흡수합병했죠. 저도 그때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솔루션이 잘 나가니까 그냥 흡수합병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놈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사업 부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퓨제 사운드 에너지사에 매각했다. 돈이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 하나솔루션도 한번 상반기 거 분석을 해보고 또 이 3분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성공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유지보수형 자재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에너지 공급 회사는 이 자기네들이 직접 이걸 유지보수 안 하고 그러니까 돈벌이는 계속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EPC라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지금 여기 설계 조달 시공 이런 거를 EPC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간 동안 약 3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 여행 블로거는 한국에서 인종차별적 학대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브라이언 캐 넥스트 샤크에서 했는데 상당히 인기인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원한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경험만 보여주며 구독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긴 게 조금 자기가 갈색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 쟤는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한국인들은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좋아한다. 근데 한국인 블로거라면 해당 나라에 갔을 때 인사말 정도는 익히고 가요. 그래가지고 요거 나 찍어도 좀 될까요? 이렇게 excuse me 이렇게 나만 하는 거니까 딴 데 안 찍고 얘가 이런 거는 안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야 그거 네가 말이야 뭘 찍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이거 그러면 곤란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요 결과 모닝 결과 연습을 몇 가지 좀 해본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